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느닷없이 터진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는 뉴스가 지금 이틀째 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무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 비대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또 이 박은식, 이 박은호입니까? 이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한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공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급속하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속히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논란, 지금 이 당무 개입 프레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사퇴 확산을 원치 않는 만큼 양측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재명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 한동훈 논란이 민주당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하호호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공천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사천 의혹, 충분히 강력한 경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척을 지고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서의 여권 관계자들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서를 일축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공천 문제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대통령의 뜻이 뭐냐, 사퇴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 이 실장은 국정 혼란 이슈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대통령의 뜻이 사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 사태를 빨리 봉합하고 총선 체제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경쟁 정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확실하게 이 문제와 다르게 오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입신 등 이 총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본질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이 사천 논란과 사당화 우려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데 마치 김 여사 이슈 때문인 것처럼 거론하는 것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여당 대표가 제대로 행보를 계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공천, 총선 아주 뜨거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자진 사퇴 말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총선이 코앞인데 이런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통령실과 여권의 친윤 그룹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잇따르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잘 수습하자는 기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한 데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제 차분하게 수습해야 할 단계다. 어제보다는 조금 양보한 그런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어쨌든 양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봉합이 돼야지. 만약에 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읽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전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처럼 보이도록 서로 만약에 이런 계산을 했다면 이 가능성은 저는 많이 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윤석열 한동훈이 충돌했다는 뉴스가 장식하면서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어쩌면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야당 아니야?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이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용남 전 의원의 말인데 민주당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색깔이 빠지면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야당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슬기롭게 이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심평 변호사 등이 너무 지금 이 용꿈을 꾸어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쨌든 총선이 먼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